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웹 작업을 할 때, 포토샵 작업을 할 때, 이 정도의 어떤 순서를 가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번이나 3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느낌표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딱 요 순서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마지막에도 완성을 하기 바로 전 단계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대로 한번 작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웹이냐 인쇄냐 요거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대부분 PPT도 마찬가지고 웹에 사용할 이미지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웹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즈 결정. 사이즈를 결정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 경우에는 되게 큰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선명도나 디테일한 작업들을 위해서 더 좋기 때문에 사이즈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난번처럼 그 배경이랑 인물을 분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사이즈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본에 대한 것은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한 다음에 줄여가지고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이즈가 역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문서를 여는 것은 지금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4번에 소스를 열어서 세문서에 드래그 앤 드롭. 세문서를 일단 열지 않았으니까 소스를 열어서 소스에서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의 색감을 조절을 하는 거, 이거 이번에 처음 하는데요. 한번 확인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파인 엣지 등을 이용해서 붓기 작업, 이게 이제 일본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배경이랑 분리를 해내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효과를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레이어 타입,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의 이펙트 역시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완성을 하는 것을 앞에서 그 사이즈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완성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웹으로 우리는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띄워놓고 소스를 열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투데이에 있는 이미지인데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소스의 색감을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모델의 경우는 이미 그 이미지 투데이에 올라 있을 때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 있지만 따로 한 번 더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시면 컨트롤 L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L 레벨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드저스트먼트에 들어가면은 레벨스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L이고요. 레벨이니까 컨트롤 L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요 세 개의 삼각형 모양의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밝게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둡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진한 부분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좀 밝아지고요. 이렇게 하면 또 전부 다 밝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더 선명한 사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조금 밝게, 전체적으로 밝게 이미지를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뷰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눌렀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면은 원본과 그 다음에 변형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밝게 작업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Z를 눌려서 다시 한번 돌려놓고요. 다른 거 컨트롤 M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M은 커브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역시 어드저스트먼트에 컨트롤 M 커브스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작업. 여기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효과들을 주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포인트 눌렀던 것들은 그냥 슉 해서 밖으로 빼버리면은 사라지고요. 추가를 하시려면 그냥 그 선에다 한번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컨트롤 U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어드저스트먼트에 들어가면 휴 앤 세츄레이션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면요, 휴라는 게 있는데 뭐 딱히 어떻게 설명해 드리기는 힘든데 색의 영역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채도죠. 채도 이렇게 내려가면 회색기가 되고 올리면은 그 원색이 아주 강해지죠. 원점이 0인데요 0인 상태에서 이대로 올리게 되면은 그 원색 해당하는 그 부분의 원색들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라이트니스는 그냥 빛을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환해지고요. 반대로 하게 되면은 완전 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색감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레벨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밝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앞에 요 까만 부분을 좀 더 좁히게 되면은 까만 부분이 짙은 부분이 더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쨍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눕기 작업, 그 머리카락들이랑 인물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지난번 말고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직 원드 툴이라는 매직봉, 마법봉이라는 거를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톨레런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32만큼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 클릭한 부분에서 32 정도 되는 영역만큼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클릭을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플러스 표시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추가로 플러스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분리를 해내야 될 부분은 인물인데 지금은 선택을 바깥쪽으로 했죠. 좀 편하게 작업을,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바깥쪽을 작업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영역을 반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배경이 아니라 선택한 부분이 아니라 선택 안 한 부분으로 선택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셀렉션에 보면은 인버스라고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게 되면 영역이 반전이 됩니다. 지금은 선택이 안으로 됐죠. 이 상태에서 리파인 엣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리파인 엣지는 선택하는 툴들
어디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리파인 엣지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많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어차피 작업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를 늘려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살아난 것 같은데요. 아웃풋을 뉴 레이어로 해서 오케이.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 되게 큰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분리를 해냈고요. 자, 지난번처럼 이동 툴을 선택을 해서 모델을 가지고 옆에 탭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이미지가 많이 큰 것 같네요. 이때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줄이는 방법은 컨트롤 T라는 걸 눌러줍니다. 컨트롤 T는 에디트에 보면은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란 게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 갖다 대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서 줄입니다.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요, 등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최종 적용은 더블 클릭. 네. 머리 부분이 좀 날아가긴 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뜯어와서 하는 작업을 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브러쉬를 너무 크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브러쉬를 좀 작게 해서 여기서 할 때 브러쉬를 작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매직봉이 아니라 퀵 셀렉션 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애초에 선택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좀 더 괜찮은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지우개 툴 단축키는 E, 이레이즈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들 약간 뭔가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 있는 것들을 좀 더 지워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이렇게 하고 전체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런 식의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작업 순서를 한번 볼까요? 리파인 엣지를 이용해서 눕기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필요할 경우에 필터를 사용해서 효과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인물에 비해서 배경이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죠. 보통은 사진을 찍게 되면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뒤에 배경은 흐린 편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간만.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에서 배경 부분을 선택을 하고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앞으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그런 필터인데요. 블러라는 툴이 있습니다. 흐림 효과죠. 그것 중에서도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가 프리뷰 창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소스를 비교를 하면서 이 정도 흐리면 될 것 같구나, 아니면 더 흐리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명하게 하겠다. 반대쪽으로 조금만 하겠다. 저는 한 1 정도 잡으면은 어느 정도 배경이 더 흐려서 인물이 더 살아나는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볼까요? 이 정도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인물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초점이 맞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눈이다 그러면은 턱이나 이런 데가 더 흐릴 수가 있거든요. 이 조금의 거리지만 핀이 맞는 곳이 더 선명하고 핀을 맞춘 곳보다 약간 멀리 있는 거는 조금 더 흐릴 수가 있는데요. 약간 더 흐린 느낌을 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블러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 사이즈 조금 키워 주시고 하드니스는 낮춰 주시고 사이즈는 이 정도 잡아서 여기를 죄송합니다. 레이어를 선택을 안 했네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조금씩 흐려지는 게 보이죠? 이 흐림의 강도는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로 하게 되면 더 흐리게 되고요. 낮추게 되면은 좀 더 천천히 조금씩 흐리게 적용이 되겠죠. 여기는 선명하니까 여기 보면 솜털도 보이니까 이건 그대로 두시고요. 네, 이 정도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리파인 엣지라는 툴이 나오면서 되게 인물과 배경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레이어 타입을 결정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기에서는 크게 적용 안 되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레이어 타입은 이 필요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이죠. 그냥 놔두는 것이고요. 디졸브 한 번씩 다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이제 그 밑에 있는 배경들과 이런 식의 어떤 타입을 설정을 하면서 다른 효과들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복사한 것에 필터를 한번 줘볼게요. 조금 전에 줬던 가우시안 블러에서 조금 많이 흐리게 이 상태에서 확대가 되니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조금 많이 흐리죠. OK 눌러줍니다. 요거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얘를 끄면은 밑에 있는 원본이 다시 보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옮겨보면은 이런 상황인 거죠. 컨트롤 Z를 다시 눌러서 원위치 두고 얘를 선택을 해서 스크린이라는 건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되면은 훨씬 환한 뽀샤시한 그런 사진이 되죠. 자기의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뽀샤시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는 요게 요렇게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얘는 버리도록 할게요. 요런 게 있다는 걸 일단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이펙트를 사용한다. 레이어 이펙트는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텍스트로 그냥 이름 지은 건데요. 모모 성형외과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여기 흰색 글씨로 했는데 잘 안 보이는데 글씨는 그때 여기서 캐릭터에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컨트롤 Z로 돌려놓고 이거를 레이어에서
여기 보시면은 글자 이 레이어 이름 말고 빈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펙트들을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드랍 섀도우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디스턴스는 그 실제 그 오브젝트와의 그림자와의 거리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그 그림자의 강도,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림자의 크기, 그리고 앵글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광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앵글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투명도, 이 그림자의 투명도죠.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할 것이냐. 100%면은 가장 진한 상태. 그렇게 해서 OK 하게 되면은 FX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펙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어에 이펙트가 들어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성인데요. 앞에서 하지 않았던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게시판에 이미지들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이미지 사이즈가 한 500 픽셀이나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게시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또 게시판 아니라 어디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가는 공간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알트 I라는 걸 통해서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인데요. 보시면은 5200에 3380 픽셀입니다. 아주 큰 거죠. 우리 보통 게시판이 넓이가 커야 정말 커야지 한 700, 8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리솔루션이라는 거는 해상도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칠판에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 사이즈를 지금 픽셀로 해서 5200 돼 있는 거를 요 링크가 걸려 있는 건 등 비율로 축소하고 확대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700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OK. 갑자기 확 작아졌죠. 그만큼 컸던 게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 지금 사이즈에 비해서 내가 화면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16.7% 요 퍼센테이지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확대를 해볼게요. 숫자가 점점 여기가 숫자가 커지죠. 이렇게 해서 100%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이 완료된 이미지 사이즈까지 조절해서 완료가 된 700픽셀짜리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저장을 할 때 PSD 파일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JPG를 선택을 해서 완성을 자 여기 또 옵션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퀄리티 저는 10으로 맞춰 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했던 그 색감을 조절하는 부분들 여기에 색감을 조절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였던 것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레이어의 타입이라든지 이펙트를 적용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수업 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